네, 존경하는 최우정 의장님과 김인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저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임직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성호 서울시의원입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 3천만 명이 1인당 300만 원을 지출하고 7일간 서울에 머물면서 70%가 다시 찾게 만들겠다는 3377 관광 시대에 총력전이 선포되고 1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낸 서울특별시가 동북아시아의 중심 글로벌 도시로 한층 발돋움하고자 하는 와중에 저희 서울시장님과 관광체육국 그리고 서울관광재단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는 임직원께 깊은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 매우 큰 세계적 행사인 월드 유스데이, 그러니까 세계 청년 대회가 2027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됨을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작년 리스본 대회에서 선포하심에 더 많은 청년들이 서울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은 북경보다는 남쪽에 위치하고 동경보다는 서쪽에 위치하니까 진정한 동북아시아의 소울이자 마음이 모이는 서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지향점과 기회를 전라도 잼버리 때처럼 부실 운영에 비난받지 않도록 관광정책 분야 주 부서 외에도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의원은 전반기 당시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에 수차례 무허가 및 불법 숙박업소를 근절하고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숙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짚은 바 있습니다. 교통위원이 된 지금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질의로 보완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이에 관광에서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식도락, 먹거리입니다. 올해 여름 제주도의 몇 해수욕장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 가운데 우리 서울시 역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위생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시민 보행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는 서울 먹거리 문화가 이룩되기 위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본의원이 일찍이 바로잡고자 제기하는 무허가 및 불법 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모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님. 먼저 이제 서울 시내에 파악되는 노점의 이제 형태랑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 입장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크게 보시면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 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 가게라고 해서 노점상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거리 가게는 한 5,000개 정도 있고요. 55% 정도가 무허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가로정비 TF팀을 꾸려서 가로환경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자치구와 특별 사법 경찰을 확대하고 또 잘하는 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시민들의 보행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특사경 같은 경우는 지금 동대문구청 말고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대문구청이 가장 모범적이고요. 한 5개 네. 자치구가 특사경이 존재합니다.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네, 저희 각 자치구별로 미미하지만 일단 특사경 제도를 두고 있고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이제 같이 주셨는데 일단은 오늘 이 시정질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노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제외하고 길가에 이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좌판, 그러니까 무허가 노점을 이제 좀 떠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등산로나 이제 관광지나고 또 한강 둔치에도 이제 비일비재하고 있는 그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게 불법 노점들을 좀 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일단은 아까 95%의 거리 가게가 이제 무허가의 상태다. 55%. 55%요. 네. 여기 생각보다 꽤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실제 혹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센 건가요? 아니면 제보를 받은 건가요? 네,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다 체크한 겁니다. 그러면 수량으로 봤을 때 약 어느 정도가 파악되나요? 한강 둔치만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5,000여 개는요. 네네. 보도상 네. 거리 가게 영업시설물을 말씀드리고요. 합친 거죠? 네.
아닙니다. 뺀 겁니다. 뺀 걸로.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산로나 관광지나 경기장 주변은 그거는 통계를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거 이따 추후에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본 의원이 이제 2년 동안 이제 조금 이제 연구나 이제 소통을 해본 결과 7천여 개라고 주장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돼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당연한 수치라고 당연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등록돼서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고 한번 현황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2019년 2월에 이제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인천시 이제 소래산에서 이제 등산로 주변으로 이제 주류랑 같이 이제 파전을 굽거나 우동 이런,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화력 조리 기구를 사용해서 이제 안주류를 판매하는 이제 불법 노점들을 일제히 이제 대대단속한 바가 있는데요. 저 소식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위원님 자료로 봤습니다. 그 우리의 좋은 관광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북한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한강 둔치. 여기도 보면은 저렇게 조금 소래산처럼 그 화력 조리 기구를 사용해서 안주거리나 먹거리를 파는 좀 노점상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대한 관리 방안이 혹시 딱히 정해진 게 있을까요? 저희 관리 대상에서는 화력을 쓰는 건 일단 금지돼 있고요. 그죠. 속된 말로 하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경찰 소관은 또 아니잖아요. 예, 경찰. 예. 지금 관리는 자치구청장 권한인데요. 그럼 시에서는 뭐 크게 이제 정해진 매뉴얼은 없다라는 게 지금 현황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철거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근거할 강제력이 없다라는. 네, 현실적으로 이제 생계형 노점인 경우에 저희가 강제 집행이랄지 네. 법으로만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노력과 그 계도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생계형 노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계형 노점을 딱 한 줄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소득층처럼 네. 소득이 없거나 자산이 없어서 생계 유지가 곤란하여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부분을 저희가 통상 생계형 노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따가 좀 더 다루기도 할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되게 냉정하게 법치주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원룸에서 살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연구실이 제 집보다 크거든요. 그럼 저도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양귀비라도 재배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법치주의 면으로 봤을 때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먹거리 문화 선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거리 가게에서 이제 뭐 닭꼬치나 이게 사 먹는 거 되게 재밌고 신선하고 또 편리하죠. 근데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부탄가스 등을 활용해서 이제 화력 조리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뭐 붕어빵 같은 이제 좀 그 빵류, 그 닭꼬치 같이 이제 뗀고기, 뭐 떡볶이, 어묵과 같은 이제 국물류들이 이제 주로 되는데, 이게 이제 실장님께서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노점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예, 우리 서울시와 이제 지자체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보도상 영업 시설물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이런 게 보온했다가 그냥 파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안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생 점검이나 혹은 이제 단속을 시행한 경우나 이제 관리 체계가 특사경 말고는 없는 건가요? 네, 자치구하고 저희가 이제 실태 파악을 해보니요. 일단은 영업하시는 분에 대한 신상 파악과 재산 조회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 권한이 공무원에게는 없고요. 특사경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 공무원이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특사경 제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럼 특사경 제도를 활용한 거 아까 5개 지자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한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셨던 그 동대문구청의 경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네네. 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6, 7명 내외 정도 될 거로 그 생각합니다. 큰 규모는 아니네요. 네, 많은
일단은 자격이 있는 자가 가서 점검을 직접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수행해도 되니까요. 네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은 지금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좀 관리는 지적을 열심히 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25분의 5기 때문에 사실상 5분의 1이지 않습니까? 지자체 면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특사경이 없는 자치구는 일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이제 조사하고 그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은 약하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계속 그 과태료하고 또 계도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철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이지 다른 20개 자치구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방치되는 걸로도 이제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직접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한강둔치 이제 등재 노점상을 이제 살펴본 결과 여의도에 존재하는 공식 보도상 영업시설물 상인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판매하는 물건보다 조금 더 가격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간사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조금 더 싼 가격을 판매하거나 혹은 아까 계속 제가 문제시하고 있는 화력조리기구를 사용한 음식을 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점이 물론 이제 한강둔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던 문제인데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군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보시면은 거의 뭐 대단지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포구청이 단속을 하긴 하는데 항상 그 단체가 와서 항의도 하거든요. 우린 생계를 위해서 왔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안에 분명히 떡볶이를 파는 가게가 있는데 앞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으면은 그것도 더 싼 가격에 팔고 있으면은 우리 자영업자가 확실하게 손해를 보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확실하게 조금 실장님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본질적인 좀 지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하철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네, 보시면은 생계형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저분은요, 뭐 나물이나 야채류, 과일류를 조금 사오셔서 이거라도 빨리 팔고 집에 가시려는 할머니분들, 노인분들, 어르신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 차원에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저분은 딱 봐도 생계형은 아니죠. 본인도 금식에 차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죠. 이런 분들이 문제가 단속할 때만 잠깐 사라졌다가 단속하는 그 우리 지하철 보안관이라든가 교통공사 직원이 왔다 가면 다시 등장한다는 거죠. 이런 지속적인 단속, 그러니까 우리는 선도하고 있고 우리는 계도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함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실 인력에도 좀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거기를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 그 마포구 혹은 영등포구 혹은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고 우리 서울시에서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입장이나 혹은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2018년에 제정한 서울시 거리가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노점상 협회 두 군데하고 한 4년여 동안 대화를 나눠서 어렵게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전제는 거기서도 이제 그 허가제로 네. 전환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한 겁니다. 그렇지만 협회에서 그 완전히 협의가 된 게 아니어서 그 한 협회는 사실상 지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주노련이죠? 네, 이제 예측이 좀 됐었습니다. 이거 좀 추후에 다시 한번 논하기도 할 건데요. 그 허가제로 바꾸는 데에서도 조금은 염려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일반 자영업자들하고의 비교인데요. 일반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에서 하는 우리 공식 상인들 역시 가게 임대료, 부가세, 뭐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상행위를 투명하고 공정적이게 이제 하고 있는 게 마련인데 노점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를 하나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는 노점이 더 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수익이 100% 본 수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수수료 뭐 이런 세금 이런 게 안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영업자들 우리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게 되고 노점만 남게 되면은 우리 조세 정책에도 큰 차질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거를 좀 미연에 좀 방지를 해야겠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허가제에서 혹시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네. 네, 그 수익에 대한 세금에 대한 문제는 일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노점이 이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수를 거기서 확보하기는 좀 어렵게 보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허가로 전환하면서 점용료 부분만 도로 점용 부과하면, 허가료 예,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태고요. 나머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이랄지 조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수입이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집계하려고 해도 실장님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초입부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제가 뭐 그런 분들이 무조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이제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상행위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존재할 거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건 제도를 악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혹은 통장에 입금이 되면 그 효력을 말소하지 않습니까? 현금으로만 운영되는 노점의 특성상 이러한 걸 악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그 당시에 제4차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씩을 노점 상인들에게도 지급하다고 했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한 거 아시죠? 네네.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명화를 좀 꺼리고 있다라고 이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 점용 허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그걸 양지화로 끌어들인 노력까지는 저도 격려하고 이제 감사드리는 바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실명화된 양지화를 좀 더 이제 구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깊게 못 들어갔던 거죠. 네, 위원님 네.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를 들어서 점용 허가를 받은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명찰이나 하고 뭐 신분증, 허가증을 이렇게 매달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표식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 점용 허가, 그러니까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명동이라든가 본의 아닌 명동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근데 명동도 마찬가지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다고 다들 얘기해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아무도 제시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더 파내려고 하면 당신이 문성호예요? 하면서 이제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소문났니? 하면서 저도 이제 장난치는데, 아무튼간에 도로 점용 허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명화까지 와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보행권 침해 부분이거든요. 특히 길가에 이제 좌판을 깔거나 이제 설치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설치를 했던 무허가 노점이 이제 본질적인 특성상 원래 시민들이 통행하는 길을 막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사하지만은 우리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가장 유사한 사례가 보도상 영업시설물 아니겠습니까? 저기에서는 이제 뭐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좀 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시민의 보행 환경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요. 과밀 시설물이랄지 위치가 부적정한 시설물을 위치 이전도 조정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보도가 4m 이상 유지가 돼야 되고요. 보도 폭이 지하철에서 한 5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지하철역에서 또 횡단보도에 인접해서는 방해하지 않아야 되고, 차량이 저쪽에서 진입해 오는 거를 파악하는데 장애물이 안 돼야 되고,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혹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중에 그 제한을 어기게 된다면 어떻게 조치가 되죠? 네, 저희들이 이전 조치하거나 위치를 옮깁니다. 혹은 이제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철거까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게 조치가 있다는 것 때문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시민의 보행에 침해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걸로 저도 사료가 됩니다. 있다고 한들 발빠르게 조치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이제 실명화에 대한 필요성 이제 대두되고 있고, 그 이른바 이제 음지에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런 말 많았잖아요. 잘 나가는 노점은 거의 뭐 대기업 수준이라도 권리금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성행한다, 성행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확단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뭐 저희들이 그렇죠. 듣기로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확실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그 음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진짜 약자고 우리가 진짜 살려야 될 생계형입니다. 나머지 위에서 권리금 받고 그걸 사고 팔거나 혹은 자기들이 단속하겠다고 이제 완장차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단죄를 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강력하게 조금 지적하는 바이니 그것은 실장님께서도 꼭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도상 영업시설물에서도 시설물을 운영자 혹은 그러니까 그 허가를 받은 당사자죠. 운영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중 한 명 이외에 타인에게는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적발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같은 경우 예. 제가 예를 들어 권리금을 팔고 제가 뭐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한테 넘겨서 그분이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적발됐다라고 가정한다면요? 예, 2회 이상 연속 발견되면은 허가 취소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상행위를 못하게 되는 조치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한 계도가 노점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그 본의원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선 질의를 나눈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자와 이제 도로의 이제 통행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보도상 영업시설물처럼 끼치지 않아야 되고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실명이 확인됐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상행위가 돼야 된다. 근데 현재 25개 지자체에서 이거를 5개 지자체에서는 관리 혹은 선도라고 할까요? 계도라는 표현이 올까요?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25개 전체로 다 넓혀야 되는데 약간은 지자체마다도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확실한 좀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만들 계획은 혹시 있으실까요? 현재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네. 조금 손볼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지자체별로 온도가 너무 상이한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자치구별로 의지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구청처럼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굉장한 많은 실적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우수 자치구에서는 여러 가지 그 지원을 좀 해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어떤 지원이 혹시 내려가죠? 예, 직원들 고생하는데 뭐 포상금이랄지 인센티브로 포상금이랄지 또 지원금 그 어떤 피복비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다른 자치구에도 좀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법이 바로 서고 거리 환경이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자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좀 더 홍보하실 필요도 있고요. 일단 이게 확실하게 노점이 확실하게 양지화되게 되면 가장 좋아할 분들이 노점상 본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가장 혜택을 볼 거는 이분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단속 피해서 도망치지 않으셔도 되고 이상한 권리금 협박 안 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카드 확실하게 정리하니까 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게 노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 소통하는 게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이드라인을 처음 2018년도에 만들 때 두 단체가 같이 협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민주노련, 전노련 이런 단체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혹시 이런 쪽에 계도를 하게 되면은 이게 협조 요청이나 혹은 그런 게 좀 오나 예를 들어 아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 한 단체거든요. 여기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특정 단체인데 저렇게 이제 대규모로 와서 이제 밀집 군단을 형성했을 경우에는 그쪽 단체에다가 혹시 협조 요청이나 이런 거를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단체 자체가 그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공식적인 의견 전달은 아마 안 갔을 거고요. 일단 현장 가면은 이제 관계된 분들이 나오게 돼서 대화를 나누는 형태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문제 핵심입니다. 자기 아까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두 단체가 이제 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단체들이 결국에는 그 노점에 대한 권리나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혹은 방목하기 너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래서 민주노련이나 전노련도 노점상 자기들한테 소속된 노점상들은 항상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본의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상을 나가서 한번 보면은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민주노련과 전노련 그 의지와 그분들의 뜻은 존중합니다.
그분들이 뭉쳐서 생존권을 쟁취하려고 한 거 인정합니다. 존중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권한은 우리 서울시가 가져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학술 논문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가름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서울시 판매 노점 디자인 방향 연구에서는 저렇게 이제 국외 사례를 들면서 가급적이면 또 이쁘고 또 약간 또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조금 디자인이 되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규격화가 되면은 통행에도 지장은 안 주고 위생적으로 깨끗해 보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연구 논문이 있었고, 노점상의 문제 해결 왜 실패를 반복하는가라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한국지방정부학회에서 나온 건데 저기서는 지자체의 단호한 결단이 꼭 그리고 협조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치해도 계속해서 이제 실패만 할 것이다라는 그 경고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논문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실명화가 가장 최우선 숙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좀 연구 결과들도 참고하셔서 네. 꼭 좋은 정책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죠. 좋습니다. 네,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3377 관광 정책으로 이제 우리 동북아의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추진해 주셔서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근데 일단은 본 의원이 이제 앞선 질의에서 실장님과도 나눈 것처럼 이제 먹거리, 위생도 위생이지만 통행에도 불편을 안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정한 시스템으로 좀 운영돼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큰 틀에서의 원칙은 일단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게 아니라면 분명히 단속 대상입니다. 예, 영업을 할 수 없게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생계형의 경우에도 아까 의원님 뭐 염려해 주신 것처럼 질서 유지에 문제가 된다든가 통행에 문제가 된다든가 위생에 문제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는 그 노점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간선도로변이냐 이면도로냐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법칙행을 서울시의 지침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서 생계형 노점이 유일한 활로인 분들의 경우에는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서 시기적으로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는 조금씩 그 숫자를 줄여왔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세웠던 원칙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원칙이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정을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종종 거리에서 눈에 띌 때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융통성을 빙자해서 큰 틀에서의 원칙이 허물어지는 현장이 눈에 띄면 해당 부서에 바로바로 통보를 해서 지나치게 원칙이 허물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까 본 의원이 실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노점을 양재화하고 실명화하는 것 자체가 그 노점 상인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유연성과 같이 그리고 그거를 확실한 이제 냉정한 법치주의로서 잘 이끌어 주십시오. 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취지는 노점을 다 없애자 뭐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작년 제정하고자 했으나 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정을 망설였던 노점 관리 조례 역시 자극적인 해석과 일부 그릇된 인터넷 어용 언론 덕분에 노점 말살 조례라는 어처구니없는 오명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참고로 철거 조항은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도상 영업시설물도 분명하게 있는 조항입니다. 왜 그들만 특혜를 받아야 되는지 본 의원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지향하는 바는 앞서 말씀드렸던 위생적인 먹거리를 파는 문화, 실명이 확인되고 투명한 상영을 하는 문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격화돼서 공생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특정 시민단체가 아닌 공권력을 통해 공정한 상행위를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에 대한 고찰과 법적 근거 마련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전반기에 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해 있을 때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받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통탄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정재활입니다. 네, 대표이사님께서 바뀌셨네요. 네,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못 됐습니다. 네. 한 달이요? 네. 그럼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께 꾸짖으려고 지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심하셔야 된다는 취지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겨 듣겠습니다. 네. 예, 세계적 거장 얍반 츠페덴 감독이 마치 마법사처럼 등장해서 우리 서울시향을 더 이끌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하필이면은 서울시 감사 담당관에서도 지적했고 본 의원도 앞선 2년 내내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서울시향과 이제 담당 노조죠,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 지부사나 서울시향 지부노조와의 단체 협약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간단히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서울시향의 단체 협약이 2017년에 처음 체결됐고 2년 후에 개정 체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을 위해서 단체 교섭을 10여 차례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 2019년에 단체 협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단체 협약 중에는 인사와 경영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가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그렇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는 확실하신가요? 네, 저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단체 교섭을 재개해서 이 문제를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항을 강화도 조약 같다라고 이제 실제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불평등 조약인데 이거를 꾸준히 계속 문제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게 어쩌면 노조의 압박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전 대표께서 이 일을 2년 동안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하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새로 취임하신 대표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단체 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1년째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조와 대화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시작을 해야 네. 서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안으로 대두된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당면 문제들을 수기를 통해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내부 점검 통해서 이제 단원들의 이제 실력 고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사항이지만 네. 얍반 츠페덴 감독은 단원들 연주력 향상과 관련해서는 네. 이미 검증된 지휘자입니다. 아니 그분의 실력을 실제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취임해서 1년 동안 그 단체 단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했고 실제 연주력으로 향상됐다고 하는 평가들이 연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 대표님. 부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공연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일이죠. 네, 네. 공연에서는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 예. 단 내부 정기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울시향 말고 다른 광역에 있는 오케스트라에서는 그걸 다 시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네, 근데 서울시향만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단원 평가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부분도 10년째 거의 지금 현 상태 유지하고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 협약과뿐만 아니라 단원들의 평가 문제에 관련된 부분도
음악 감독, 이거는 좀 음악 감독과 긴밀한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강하게 나가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본 의원도 그렇고 많은 이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그 문제를 질타했는데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된 이유가 전 내부에서 뭔가 막고 있다라고 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파고 드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요. 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 특히나 본 의원은 마찬가지로도 더 이상은 방관을 못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부르짖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다음 여름이 오기 전에 이거 확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많은 네네.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어 활성화를 위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오세훈 서울시장님만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 지난번 광화문에서도 이제 우리 수어 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원래는 이제 복지실장님께 좀 몇 가지 여쭈려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서면으로 이제 제출을 받도록 하고 먼저 주셨던 자료를 통하면은 수어 활성화를 통해서도 시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걸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데 시장님 한 가지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 시장님께서 이 제스처 혹시 이 의미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긴급 구조 제스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으니 얼른 나를 구해달라라는 신호거든요. 네, 엄지를 먼저 접고 손가락을 다 접으면은 나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으니 구조해달라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농인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수어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긴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뭐 모든 시민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공무원, 경찰, 뭐 의료계 혹은 이제 보건소나 구청 뭐 이런 지자체나 이런 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본적인 수완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서울시장님께서 그 길을 가고 계시다가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얼굴이 한층 찡그리고 있는데 나 배가 아파요 라든가 누군가가 서울시장님 붙잡고 누가 날 따라와요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그걸 알아듣고 해줘야 되고 그걸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성화 부분에서 기초적인 거는 조금 서울시장님께서도 앞장서셔서 좀 공무원분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과 의료에 관련된 이제 공무원분들은 그 수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거는 웬만해선 다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많이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본 의원은 본 질의를 통해서 현재 음지에서 방치되고 있는 무허가 및 불법 노점에 대한 양지화를 그리고 불합리한 역갑질 요소가 첨가된 서울시향 단체 협약의 신속한 보완을 그리고 기본적인 수어 활성화를 통해서 농인뿐만 아니라 청인들도 말을 못하지 못하는 상황, 예를 들어 협박을 받고 있거나 혹은 발성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신속한 도움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 살기 좋은 서울 그리고 관광객이 감탄하고 타 도시에 대해서 절대적인 모범이 될 수 있는 서울 마이 소울 행정과 제도로 세계 속에서 빛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